오늘 발표자 세 분이시죠. 주제가 1, 2였지만 발표자 세 분과 방금 또 특별 대담으로 함께해 주신 김옥 연출가님 이렇게 네 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문의를 해주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이건 저도 관심 있어서 사실은 사전 회의할 때 제가 여쭤봤었던 거거든요. 손증상 교수님, 근대 아동극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네. 대부분 그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왜 기타 문학을 공부하느냐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좀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애랑 제가 대구에 있는데 지방에는 사실 아동극 공연이 서울만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할 때 막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때 애랑 함께 이제 5살이었는데 극단 사다리에서 대구에 와서 이제 공연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되게 나름 어른이지만 아이랑 같이 가면서 되게 저는 재밌게 봤고 아동극이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아동극을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대학원에 가게 되었고 지도 교수님과 얘기를 하다가 지방이라는 좀 사실 핸디캡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 아동극을 공부하기는 조금 힘든 점도 있었지만 결정적이었던 건 대체 아동극이 근데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제대로 정리한 논문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방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뒤늦게 공부하는 거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해보자 뭐 이런 생각에 근대 아동극에 관심을 가졌고 사실 자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지금만큼 과연 활발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기록으로만 볼 때 좀 의문이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 아까 미리 제가 좀 질문을 봤는데 어린이 잡지나 신소년 별나라 기록을 보면 아동극 작품이 나오고 나면 아이들이 그걸 공연해요. 아까 김옥 선생님께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거기 기록에 보면 창간 1주년을 맞아서 자기 동네에서 아이들끼리 집에서 누구 집에서 마루에서 공연을 했다라고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되게 좋아했고 뭐 이런 게 사실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의 SNS처럼 독자 담화실이란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너무 재밌게 쓰니까 다음에 또 그런 거 보내주세요. 뭐 이런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좀 그 당시 아이들한테는 이게 놀이이자 사실 예술이었던 것 같아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오늘을 계기로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좀 반성하고 갑니다. 네, 선생님. 네네, 반성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작년 올해 책 3권 쓰셨잖아요. 네. 저희 그 책을 보고 굉장히 이런 연구자가 있구나. 또 앞으로 이런 연구자들이 우리 계속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겨서 너무 반갑게 또 오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제 그 질문 중에 저 이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전달해 드리고 혹시 보충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거나 그러시면 제가 마이크를 좀 넘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짧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극을 바라보는 성인 연구자의 연구 시선 외에 당대 어린이들의 시선이나 경험에 대한 기록은 없는지, 그러니까 당사자의 어쨌든 그 경험, 또는 의견,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연극과 어떻게 만나고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했던 경험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후기처럼 내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나 좀 이게 정서적 동화가 일어났다 했겠죠. 울큰해서 되게 좀 묘한 감정을 느꼈는데 객석에서도 똑같이 그런 반응을 느꼈다는 기록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근대에는 그다음에 해방 이후로 좀 본다면은 아까 잠시 나왔는데 그 주평 선생님이 만든 새들이라는 극단 같은 경우에 안성기 배우님이 사실 새들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나름 좀 되게 유명했고
배우로 진출하기 위해서 좀 거쳐야 하는 뭐 그런 극단 인식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본에 처음으로 순회 공연을 62년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갔다 온 이후에 일본에서의 경험을 사실 신문에 실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좀 작지만은 그런 직접 출연했던 혹은 본인들이 겪었던 경험을 아이들이 사실은 되게 새로웠기 때문에 좀 기록한 부분들이 군데군데 존재하는 거는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감사하고요. 혹시 관련해서 강윤아 선생님, 네. 국내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이 지금 아직 시작되는 단계라서 연구가 없고요. 사실 아동극의 경우에는 얼만큼 어린이들의 시선을 반영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서구 아동 청소년극 학에서조차 관객들이 공연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문 학술지인 뉴스 시어터 저널에조차 아마 논문이 한 편이나 두 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관객의 입장은 아니더라도 창작 단계에서 당사자들의 시선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관한 연구는 아무래도 연극원의 실천 기반 연구들은 대부분 그러한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나 실제 어떤 연구나 그 기록들은 많지 않고 지금 또 노력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립극단에서 청소년극 제작 과정에서 그와 같이 청소년 관객 또는 청소년 당사자와의 어떤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나름 이제 다루면서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나 이런 건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옥 연출가님, 네, 질문 중에 저도 좀 한번 이건 계속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서요. 실험극과 아동극이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 그 이제 내 개인 생각이에요. 아동극은 규정돼 법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하면은 은연중에 연극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어떤 틀이 자동적으로 떠오른다. 근데 아동극을 그렇게 하면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내가 오늘 깬다. 내가 뭘 파괴주의자처럼 들릴지도 모르는데 깨자라는 거가 좀 방법을 또는 뭐든 좀 색다르게 해보자. 이게 자기가 일상에서 보던 것과 다른 게 딱 나타났을 때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관심을 갖게 돼요. 맞아요. 이런 어떤 난 그건 실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문법을 깨트리는 그 방법이 아동극에 절대로 필요하다. 나는 그 아동들이 그냥 이렇게 뻔한 얘기하면 금방 와와와 이런다고. 근데 뭔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가 딱 나타나면 다 긴장하고 주목한다고요. 바로 이 시점이라고요. 그렇죠? 그건 어떤 순간이지만은 이 순간을 연장해서 시간을 끌고 가면 그게 아동극이 된다고 봐요. 나는 여러분들이 외국 작품을 이제 외국의 잘된 작품이라고 소위 이거 외국에서 오는 아동극이 이거 아주 명품이야라는 거를 보면 거의가 색달라요. 뭔가 접근법이 달라요. 그렇죠? 나는 이것이 아동극을 하는 사람이 생각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끌고 나가야 될 철칙 같은 거라고 봐요. 일단 상식적인 건 안 하겠다. 나는 상식을 깨는 걸 가지고 내가 시간을 끌어보겠다. 순간적으로 딱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런 행위의 연속으로 30분이든 40분을 끌고 갔을 적에 나는 흥미로운 작품이 나온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내가 자꾸 아동극은 실험적이다, 실험극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바로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또 강윤아 선생님 그럼 이어서 말씀해 얘기를 주십시오.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얘기하면 그 아동극에서 지금 그 부상하고 있는 하위 분야 중에 하나가 영유아극 분야고 아까 소개한 그 제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극 예술가들이 이 분야의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편견이 없는 처녀 관객들의 자유로움 이라는 그 키워드를 제가 찾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10개의 사례 중에서 한 반수 정도가 실험적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는 영유아극을 하기 이전에 워낙에 실험적인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영유아하고 잘 맞겠다고 권유를 한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건 간에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떤 실험을 하든지 간에 다 받아주고 정직하게 반응해 줄 수 있는 관객이란 점에서 영유아들은 최고의 창작 파트너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김옥 연출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바꾸지 않고는 쉽게 영유아와 만나기는 어렵죠. 익숙한 방식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래도 플로어에서 몇 분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으로 이제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지만 그 얘기를 하셔도 괜찮고요. 또 이 자리에서 조금 어린이 청소년극 100년을 조망하는 또 우리 앞으로의 100년을 또 내다보면서 혹시 이 이야기는 좀 나누고 싶다. 이건 되게 궁금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금천문화재단 금천뮤지컬센터 신우정이라고요. 저는 오늘 너무 이 자리가 뜨거워서 제 사례를 같이 공유드리고 싶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달간 청소년들하고 같이 뮤지컬 수업을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에서 창작진들이 직접 친구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 주제로 공연까지 만들어서 지금 최근에 3월 달에 저희 금날의 아트홀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담당자나 이걸 참여하는 사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에 너무 깊이 공감했고요. 저희도 이런 창작진들이나 아니면 여기 재단 직원들이 이런 어린이극, 청소년극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조금 공연이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연을 계속해서 좀 더 디벨롭 시켜가지고 잘된 케이스를 만들고 싶은데 혹시 연구자 선생님께서는 이런 과정이 좀 저희는 잘 몰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 개인적으로 과정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사례를 공유드리는데 이런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는 거를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어떤 식으로 조금 청소년을 대하는 방법이나 태도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물어보신 거죠. 이론적으로는 늘 하는 얘기가 그들의 시선을 반영해야 한다. 그들의 삶에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는 특히 그들의 목소리를 내게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근데 글쎄 그 사례의 특성을 좀 알아야 이런 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근데 그러니까 제 경험을 돌아보면 결국 여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청소년기를 돌아봤을 때 제가 충만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그 경동교회 본당에서 무대에 섰던 기억이 너무 강렬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의 핵심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도 통하는데 굉장히 자유롭다고 느꼈고 그리고 관계 맺고 있는 게 즐거웠고 그 어떤 앙상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매체 아름다움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극이라는 그 미디엄의 특징인 것 같거든요. 자유로워질 수 있고 광범해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표현이나 그 어떤 극적 현실은 또 좀 다른 문제인데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물론 대상에 대한 관심도 중요한데 결국은 공연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특히 우리 분야 사람들이 많이 헛갈려하는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과정을 소외시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그 결과에 대한 그 시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잘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잘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잘 만든 결과물에 그 모든 것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켰던 것 같거든요. 예,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장기적으로는 한 10년쯤 청소년들하고 만나는 연극 작업을 하시면 주변에 아마 동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국립극단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소에 지금 청년 인턴이 저희 청소년 참가단으로 같이 활동했던 분이 이제 올해 청년 인턴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좀 태도 내지는 마음가짐 뭐 이런 거를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또 혹시 질문하실 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영이라고 하고요. 아까 연구에서 그 아동 청소년극인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는데 그것은 연구에서 배제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연구에서 배제된 그 저널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우리 최초의 어린이 청소년 극이라고 했으면은 어린이들한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스스로 극단을 만들어서 스스로 연극을 하는 것이 어린이 극의 그 태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저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가 이번에 저널에서 큰 주제로 잡은 게 어린이 청소년극과 미학이었고요. 작년에는 어린이성에 기반을 둔 어린이 청소년극이었는데 우리 그 안에 있는 같은 편집자들 안에서도 미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때 어린이들한테 보여주는 연극은 미학을 다룰 수 있으나 어린이들이 스스로 하는 어떤 그러한 행위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그 연극 축제 어린이들이 스스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학을 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일단 저는 첫 번째 대답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사실 제일 해결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또 편견 속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연극 수준에서 미학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박사 논문을 쓸 때 계속 연기가 조금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어쨌든 최종 결론은 성인의 시선이나 혹은 다른 나라 아동극 수준 이렇게 해서 근대 아동극을 평가할 수는 없다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방정환이나 뭐 그 당시 아동극 작가들 소년운동가들은 그 당시 현실에서 아동을 위한 최선이 아동이 스스로 하는 연극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극작수를 만들었고 공연을 하도록 최대한 유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볼 때 저는 그 근대 아동극 전제하에서는 그게 그들만의 미학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아시테제 안에도 들어가면 지금 어린이 연극 축제 같은 거 학교 애들이 하는 게 있는데 과연 그거를 성인 연극 전문 예술인의 수준으로 미학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 저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만의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걸 제대로 같이 평가해주고 미학이라고 봐줄 때 그거 역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되실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 조금 길게 할게요. 마지막이니까.
아주 길게 말고 물론 무슨 르콕 스쿨이나 이런 데서 그 테크닉을 갖춘 배우하고 어린이를 비교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게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근데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린이의 어떤 신체적인 특성이나 연출하기에 따라서는 미학적으로도 완성도가 있는 작품을 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논의가 일단 왜 중요한지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연극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과정에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과정을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미학이 뭐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 관객들에게 그게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고 호응이 있고 이 어떤 극적 현실에 같이 몰입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는 거는 어린이 청소년 참가하는 연극일지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김미 선생님께서 연극원의 김미 선생님께서 늘 최영희 선생님께서 이게 연극놀이가 예술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왜 예술이란지 나는 통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보통 그런 이제 행위들이 참가자의 체험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체험을 위해서 충분히 아름답고 관객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거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계속 아까부터 질문 손을 드셨는데 발언 기회를 놓치셔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의견 하나만 받고 답변 이렇게 좀 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양혜정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질문 기회를 뺏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 한국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고 특히나 김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상상력을 넓히라는 말씀이 너무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하다기보다는 같이 나누어야 될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아동극이 일어나는 한국이라는 이 현장 안에서 이 시장과 문화의 구조를 놓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넓히고 우리의 고유한 예술성에 집중하기에는 사실은 좋은 작품을 만들더라도 그걸 부모들이 픽하지 않으면 특히나 어린이들 관객 이를 설득하는 문제보다는 이들을 둘러싼 다른 종류의 시선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아까 김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되게 인상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은 이 처음에는 1,000만 원 거의 1억 가까운 돈들을 투자를 받았지만 이 청소년들이 줄을 선다는 건 수요가 창출된다는 문제거든요. 근데 한국의 어린이극 지금 시장은 거의 국가가 주도하고 있고 부모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극은 굉장히 소비적으로 유통이 되고 그래서 사실 백화점 연극만큼 돈 버는 그룹들이 아무리 창조적인 작업들을 퍼포먼스를 이끌더라도 그것을 둘러싼 문화적 견인이 같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우리 여기 이제 어린이극을 같이 만드시는 창작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상상력을 넓히고 좋은 양질의 작품을 같이 만드는 것 이상으로 함께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극이 더 깊이 올바르게 아주 즐거운 방식으로 뿌리를 내려면 어떤 종류의 예술에 있는 예술가적 상상력을 넓히는 것 말고 조금 더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면 좋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양희정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신 걸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약간 다시 해석을 하면 그 예술가의 어떤 변화, 창조성, 실험, 뭐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 이것만 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한테 존재하는가? 그런 여건을 또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또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아시테지 방 이사장님께서 손을 번쩍 드셨는데요. 이 부분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이 있어서 네.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라서 연구자분들이 말씀하실 영역이 조금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말씀에 상당히 동의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시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100년을 훑어보고 이제 미래 얘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창작에 대한 이야기에 더 중점을 두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 아스테이지나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폭발적인 어떤 컨텐츠들이 나오는 어떤 그 상황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책으로 이걸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견인되는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초중고교생 그 공연 관람 지원 사업을 서울시가 하고 있고, 대전에서도 하고 있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우수한 작품이 없어서 사업이 좀 그렇게 확장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소식을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모든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다 들어가 있잖아. 저희 아이들 9시 땡 하면.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 자발적 그 공연 시장으로 부모가 데리고 오는 여건은 되지가 않는 게 현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 개발은 저희가 또 그 공공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제가 오늘도 5월 1일이 요번 5월 1일에 아이들과 함께 거리 행진을 합니다. 그 100년 전을 재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요번에 그 주건철로 아스테이지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 문화예술계 200여 어린이 청소년 단체들이 함께 하는데요. 문제는 다른 단체들과 다르게 어린이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때 없으세요. 목소리를 안 내세요. 뭔가 그것이 싸움이라고 여겨서 그게 불편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요번에 장애인법 뭐 하나 또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좀 소위 이런 단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투쟁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국가가 저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때 함께 해주십시오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어린이 청소년 연극 앞으로의 어떤 또 다른 100년, 새로운 100년을 우리가 또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나와주신 연구자분들 또 정말 끊임없이 실험 정신으로 연극을 바꾸시는 연출가분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또 현장에서 어린이 청소년극을 고민하고 만들어 가시는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얼마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더 많아져서 우리가 서로 같이 고민을 나누고 힘을 의지하고 또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더 나은 또 어린이 청소년극의 새로운 100년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저도 지금 막 속에 막 땀이 많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특히나 이렇게 멀리서 그리고 정말 귀한 연구의 결과 또 경험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네 분의 여기 발표자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어린이 청소년극 100년의 시작과 현재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